아비디우스랑 원로원 있잖아. 들었어? 아비디우스랑 원로원 있잖아. 권력 쟁탈전? 아우구스타랑 싸우는 거라면 아비디우스한테 승산이 없을 텐데. 공명 어빌리티가 특출나지 않은 이상 아우구스타의 힘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거야. 게다가 공명 어빌리티가 뛰어나지 않다는 건 예언 속 왕의 자질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역대 영웅의 왕들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소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우구스타가 묵인해주지 않았다면 아비디우스는 무대에 설 기회조차 없었을걸? 그 여유야말로 왕으로서의 품격이 아닐까 싶어. 유노가 자기를 찾으러 테트라고노 성전으로 오라고 했지. 마침 한가하니까 지금 한번 가보자.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냥 평원에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을 줄이야. 유노는 없는 것 같은데. 벽에 저건 벽화인가? 안녕하십니까, 황랑자님. 저처럼 테트라고노 성전의 벽화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군요. 이 벽화들은 역대 예언자의 손에서 탄생한 것들입니다. 그림 속 내용들은 전부 예언자들이 성화의 불빛 속에서 엿본 예언들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들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들 모두 이곳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벽화가 가리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예언입니다. 하나는 옛날에 라군나 사람이 수호신 신앙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내린 저주 같은 예언입니다. 잘 들어라, 일곱 언덕의 무신자들이여. 높은 하늘의 신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일곱 언덕의 왕이 다시 한번 신의 뜻을 무시한다면 파멸이 곧 일곱 언덕의 운명이 되리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라군나의 그 예언과 이어지죠. 비범한 힘을 손에 쥐고 검은 물결 속에서 일어난 영웅의 왕만이 일곱 언덕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은 거센 해류와 폭풍을 가라앉히고 옛 왕의 피로 끝없는 영광을 위한 면류관을 만들 것이다. 이 벽화가 유난히 신경 쓰이시는 모양이군요. 이 벽화에는 바로 언젠가 일곱 언덕에 재난이 강림하게 될 것이며 언제나 그랬듯이 이 위기를 이겨낼 영웅의 왕이 저희에게 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웅의 왕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데다 예언 속 재난에 저항하는 전쟁의 결말도 공백으로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마치 벽화에 벗겨진 흔적처럼 말이죠. 예언자들이 다가올 운명을 엿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예언의 진짜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건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머, 사기 영웅의 왕께서
또 백일몽이라도 꾸시는 거야? 텅 빈 벽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자기 모습도 거기 새겨질 거라는 환상을 보고 계신다든지? 전 단지 지나가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언자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네가 원로원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원로원 사람들도 나는 본체만치 하지만 넌 유난히 애지중지하고. 오래 기다렸지? 참, 기분 나쁘네. 이 녀석한테 선수를 뺏기다니. 영웅을 초항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예언자님께서 왜 화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가 무슨 꿍꿍이인지 모를 줄 알고? 방랑자가 너희 편에 설 것 같아? 어디 보자. 사냥에서 폭군과 학조를 먼저 해결해 예언 속 영웅의 왕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거잖아? 안 그래? 마네스의 깊은 곳을 4번 통과한 자라는 칭호랑 오크의 훈장으로 아우구스타의 자리에 앉을 생각이라면 집어치우는 게 나을 거야. 어? 이걸 설명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권력을 노리는 야심가라는 사실은 두 분께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7 언덕의 영광을 지키는 건 역시 저의 사명입니다. 아비디우스가 영웅의 왕이 된다면 7 언덕은 다음 재난에서 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테트라고노 성전의 예언이 아닙니까? 그분에게 영웅의 왕에 걸맞은 품격은 있지만 예언 속에 그 비범한 힘은 없습니다. 공명자로서 아우구스타님의 능력은 아주 평범합니다. 하지만 7 언덕 역사상 역대 영웅의 왕은 모두 뛰어난 자질을 지닌 분들이었죠. 검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공명자처럼 끝없는 상처와 긴 세월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언으로 지어진 도시에서 아우구스타님은 규칙을 파괴한 자이기도 합니다. 떳떳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을 예언자님께 약속드립니다. 아우구스타님께서 정정당당하게 도전을 청한다면 저도 그에 맞는 존중을 표할 것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곧 있을 사냥에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지켜보게 되실지도 모르겠군요. 너도 봤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참, 모처럼 둘이 있을 수 있는 때였는데 이런 일 때문에 망쳐버리다니. 이해가 안 가요. 아우구스타의 입지나 명성을 보면 원로원 사람들이 권력을 빼앗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아우구스타가 장관의 자리에 앉자마자 일을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특히 부패한 검투 대회를 바로잡는 일에 있어선 원로원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노인네들이 검투의 기반을 어지럽힌다면서 징징거리지 뭐야? 사실은 그냥 자기들 돈줄이 끊기는 게 싫은 거면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아우구스타, 그 바보가 원하던 결과라는 거야. 아우구스타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7 언덕의 신하는 자신이 아닌 7 언덕에 충실하면 된다고. 게다가 강력한 검투사가 장관의 자리를 갈망해야 그 자리가 의미 있어지는 거라고도 말했지. 별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나보다 더 제멋대로인 것 같아. 응? 그건 아니야. 너도 아우구스타의 대검은 봤지? 그 검 위에 남은 검에. 그 검의 유해들은 아우구스타가 수많은 검투사를 쓰러뜨리며 얻은 전리품이야. 아비디우스만큼이나 공명 어빌리티가 뛰어난 사람도 벌써 몇 명이나 이겼는지 몰라. 다만 그 아비디우스는 왠지 찜찜해. 우리 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직감적으로 말이야. 뭔가
진실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팩이다. 우리 사냥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나 보네. 나중에 다시 만나자. 다음엔 나한테만 신경 써야 돼. 어르신께서 나를 보고 계신 건가? 인사하러 가자. 검투사들이 영웅의 왕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방랑하는 영웅이여, 드디어 왔는가? 어디 보자. 비어있구나. 알 수 없는 운명이로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단다, 얘야. 공백의 의미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까 공백의 안내에 따라 나아가거라.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끌 것이며 안개를 뚫고 아직 닿지 않은 저 피안까지 도달하게 해줄 길잡이니까. 시간이 다 됐네. 이제 슬슬 움직여야지. 응? 방랑자랑 릴리벳 할머니가 무슨 대화를 하는 거지? 아니다. 나중에 얘기해야지. 아킬라? 부탁할게. 영광의 땅의 영령이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라. 꺼지지 않는 성화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길. 사냥을 알리는 호각 소리야. 아우구스트한테 가야겠어. 저쪽이야. 저 높은 절벽 뒤에 수호신 임페라토르가 남긴 관통의 쐐기가 있어. 이 땅만큼이나 오래됐지. 네 종점이자 함께 쟁취하기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목표이기도 해. 관통의 쐐기에 있는 흑석으로 만든 안정 앵커야. 이건 관통의 쐐기의 남은 힘을 지니고 있어. 네 몸을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지만 흑조나 흑조의 창조물을 물리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잠시 후
미리 정해둔 붉은 숲 사냥터의 새 장소에 안정 앵커를 꽂고 특수 자기장을 이용해 사냥감을 저 아래 아스포델 평야로 몰아내야 돼. 아스포델 평야는 사냥단이 비교적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아래층 지역이야. 높이상 관통의 쐐기의 깊은 뿌리에 가깝기도 해. 우린 그 영광의 장소에서 폭군에게 알맞은 죽음을 선사할 거야. 폭군이 흑조의 선봉인 걸 나타내는 거야. 우리의 사냥감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어. 붉은 숲 사냥터는 절벽의 맞은편에 있어. 녀석은 우리가 그립팩을 타거나 다른 경로로 이동할 거라고 확신하고 매복해서 우리를 시면으로 끌어들이려 할 거야. 함정을 만드는 법을 알고 사냥꾼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코로사우루스라. 참 재미있는 상대야. 다들 날 따라서 사냥터로 이동한다. 성화의 불꽃이 너희의 투지에 불을 붙인다. 7 언덕의 적에게 용맹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출발하자. 앞이 좀 이상한데? 다들 경계를 유지하도록. 조심해! 저쪽! 폭군이 드디어 움직이려는 건가? 용암탑이다. 불기둥 뒤에 숨어서 엄폐해. 까다로운 놈이군. 다들 포인터 아래로 숨어! 사냥터에 거의 다 왔네요. 승리는 아직 먼 곳에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 낙석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바로 앞이 첫 번째. 잔상이에요. 내 검이 진작부터 기다려왔어. 따르라. 더. 야디바 시작.
네 의지를 보여줘. 컷오프 마무리. 싱크 준비. 하. 함께 시들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네요. 예상대로군. 아비디오스, 응급 행동 요원을 데리고 앵커 바위를 복원해라. 나머지는 나와 방랑자에게 맡기도록. 명을 따르겠습니다. 영광은 더럽힐 수 없다. 예상대로군. 승리의 환호! 예상대로군. 영광! 막지 마라! 일곱 언덕에 영광을 쓰라! 여기서 끝내겠다! 끝내주지! 아우구스타, 아비디우스 쪽의 복원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하러 갈게요. 그래, 알았어.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안정 앵커를 앵커 바위에 넣어야 합니다. 다들 잘했다. 사냥평원에서는 사냥꾼과 사냥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도망? 괴물의 속임수에 불과해. 아우구스타는 녀석의 속임수에 맞춰주는 것뿐이야. 보통 승리를 자신하는 녀석일수록 더 빨리 죽게 되거든. 코로사우루스는 아우구스타에게 맡겨. 방랑자,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내가 올 줄 몰랐어?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는 알려줬을 텐데. 가끔은 내 말도 좀 귀담아 듣지 그래? 아니야, 됐어. 너한테는 이 비밀을 알려줘도 되겠지? 코로사우루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맞이할 대어야말로 내 진정한 사냥감이거든. 다음 앵커바위는 맞은편 평원에 있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언자님. 나랑 동행하다니 영광인 줄 알아. 이런 곳에 케로브가 있네요. 이건 나랑 아우구스타가 미리 준비한 거야. 놀랐어? 바람을 타고 같이 이 절벽을 넘어가자. 아우구스타와 코르사우루스가 안 보이네. 방랑자, 단말기 좀 줘봐. 자, 스캔 모듈을 한번 사용해봐. 영리한데? 내 공명 어빌리티는 숨겨진 흑조를 잠시 실체화시키는 거야. 이 흔적만 있으면 폭군이든 암군이든 모두 내 눈을 피할 수 없지. 맞아. 하지만 그 괴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앵커바이를 노리고 있어. 그런 교활한 적은 늘 예상 밖으로 움직이니까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지. 역시 동굴 쪽이야. 두 번째 앵커바이와 같은 방향에 있어. 가자. 그 녀석이랑 놀아보자고. 여기야. 이 동굴을 지나면 두 번째 앵커바이에 도착할 거야. 잔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너나 걱정해. 실수는 하지 말고 차기 영웅의 왕님. 나타나라. 전예의 그림자. 응답하라. 평화의 세상이여. 끝내겠어요. 조심해! 저 녀석이 왜 여기로 온 거야?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 일단 내려가자. 낙성 조심해! 내가 잡아줄게. 빨리 여기서 나가. 똑바로 보고. 네 상대는 나다. 아우구스타! 늦게 와서 미안해. 일단 이곳을 떠나자. 코로사우루스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조심하십시오.
구조를 보니 일단은 안전한 것 같아. 긴장을 좀 풀어도 되겠어. 폭군이 우리한테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 기회에 손 좀 돌리자고. 왼쪽 높은 곳. 그쪽 석판이 흔들리고 있어. 강릉자, 석판을 끌어내려. 영광 더럽힐 수 없다. 예상대로. 승리의 환호. 예상대로.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이긴다. 앵커바이예요. 저한테 맡기세요. 좋아, 좋아. 이대로 쭉쭉 가보는 거야. 뭐야? 떠났네요. 안정 앵커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 방향 마지막 앵커바 위에 손을 대려는 건가? 고집스러운 녀석. 날 상대할 자격은 있는 셈 쳐주지. 안개가 시야가 흐리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그래야 도전이 더 재밌어지지 않겠나? 알고 있어. 당신은 금물이지. 우린 폭군에게 알려줘. 검투사의 칼날은 늘 예리하다는 것. 앵커 번덕을 위해! 야! 앵커바이가 바로 저쪽에 있어.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다니까. 아우구스타, 폭군이 아스포델 평야 쪽으로 가고 있어. 그물은 펼쳐져 있어. 드디어 수학의 시간인가?
널려있는 시신들. 무서운 광경이야. 이곳은 원래 폭군이 탄생한 곳이자 녀석이 자랑스러워하는 잔혹한 왕국이야. 과거 모든 사냥에서 우리가 최후의 사투를 맞이한 곳이기도 해. 검투사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흑조의 창조물을 아스보델 평야로 몰아내고, 흑조의 창조물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격자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여왔지. 이건 삶과 죽음이 걸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임이야. 사냥꾼과 사냥감? 누가 사냥꾼이고 사냥감인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결정할 수 있어. 영웅의 왕 아틸리오스의 후예, 마네스의 깊은 곳을 4번 통과하여 훈장을 받은 나비디오스. 난 너에게서 권력에 대한 갈망을 보았다. 하지만 나의 상대가 되려면 이 정도 각오로는 아직 부족해. 자, 나의 옆으로 오거라. 너의 야망을 쫓을 때다. 야망의 불길을 더 크게 태워봐라. 그럼 장관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좀 재밌어지네. 방랑자, 넌 그냥 내 옆에서 가만히 쉬고 있어. 아우구스타와 검투사 사이의 일이야. 우리가 나설 필요 없어. 나에게 맡겨줘요. 예상대로. 아직 할만해. 일곱 언덕을 위해. 예상대로. 승리의 언어. 아프지 않아. 예상대로. 버텨야만 해. 막지 마라. 승리의 일격. 승리의 환호. 예상대로. 부두의 영광. 내가 이긴다. 이제 됐어. 그 녀석 차례야. 녀석을 따라가자.
어렵게 준비한 미끼인데 녀석이 이 선물을 얌전히 받아줬으면 좋겠네. 저쪽이야. 내 뒤에 붙어 있어. 이게 무슨 소리지? 윤호! 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까 그 검은 안개, 끈적끈적한 게 아무리 먹어도 끝이 없던데. 안 되겠어.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좀 어지러워.
나 좀 쉬러 갈게. 버틸 수 있겠어? 아우구스타. 아우구스타. 만약에 말이야. 7 언덕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넌 계속 싸울 거야. 왕의 자리에 오른 자는 신하와 백성들을 위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뤄야만 해.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내가 사냥단을 이끌고 사람들을 근처에 있는 임시 캠프로 호송할게. 하지만 그 전에 나고자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방랑자, 너희 먼저 가. 윤호를 부탁할게. 어때요? 좀 쉬다 갈까요? 마음만 받을게. 이쯤이야. 그 정도로 약하진 않거든. 이 정도면 됐어. 참, 내 앞에서 그런 걱정스러운 표정 짓지 마. 무슨 큰일 난 줄 알겠어. 잠깐만. 나한테 할 말 있는 거 맞지? 있으면 여기서 해. 이깟 상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엿본 거야? 아니면 설마 또... 너란 녀석은 대체 날 몇 번이나 놀라게 하는지. 하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을 테니까. 릴리벳 할머니, 네가 테트라고노 성전에서 만났던 그 최고 예언자 말이야. 그분이 나한테 말한 적이 있어. 너에게 있어 운명은 알 수 없는 공백이라고. 그 공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네가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건 확실해. 그건 내가 성화의 불빛 속에서 엿본 7 언덕의 운명이야. 네가 본 대로 흑조는 7 언덕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어. 그리고 아우구스타의 죽음도. 라군나 사람의 예언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운명은 나에게 슬픔을 제외한 결말에 대해서는 응답해주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됐으니 달갑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 흑조는 정말 무서운 존재야. 그게 진짜 무서운 건 환상을 보여주거나 거짓말을 지어내기 때문이 아니야. 늘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 내면의 약점을 예리하게 찾아내거든. 그게 진짜로 무서운 거지. 내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무력감이 너무 싫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난 한참 전부터 운명의 흐름을 볼 수 없게 됐어. 난 운명을 엿보는 능력을 흑조에 대항할 수 있는 공명 어빌리티와 교환했거든. 더 이상 운명의 꼭두각시처럼 정해진 대로 휘둘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온 힘을 다해도 우린 운명이 정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전에 우리가 아스포델 평야에서 만났던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검은 형체는 사실 흑조가 실체화된 거야. 우린 그것을 거짓의 신왕이라고 부르지. 그 녀석은 다른 흑조의 창조물과 달리 흑조가 퍼뜨린 힘을 집어삼키고 재구성할 수 있어. 나조차도 그게 계속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녀석이 바로 예언 속 7 언덕을 멸망시킬 악의 근원이라는 건 확신할 수 있어. 이번 사냥 전에 나와 아우구스타는 상기스 사냥 평원을 미리 조사했어. 그때 이번 만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특징을 이용해 코로사우루스를 미끼로 삼아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녀석의 실체를 끌어내려고 했어. 그러면 녀석이 완전해지기 전에 7 언덕의 비극을 바꿔 쓸 수 있을 줄 알았거든. 물론 결과는 너도 봤듯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나도 몰라. 운명은 성실해. 어쩌면 우린 죽음 앞에서 선택의 기회조차 없을 거야. 하지만 아우구스타, 그 바보는 항상 그랬듯이 분명 끝까지 싸울 거야. 다만 한 가지 확실치 않은 건 전에 흑조가 나에게 보여준 운명과 내 기억 속에서 본 운명이 왠지 모르게 좀 다른 것 같았어. 대체 어디가 다른 걸까? 공명
이게 부작용이야. 흑조는 안정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 내 공명 어빌리티는 나의 존재를 대가로 흑조의 창조물을 실체화시키지. 뭐 등가 교환이랄까? 뭐 말하자면 좀 복잡하지만 한숨 자면 해결되는 부작용이라는 것만 알아둬. 그래, 알았어. 몸만 나으면 이런 의문들 같은 건 식은죽 먹기처럼 해결해버릴 거야. 맞다. 이거 받아. 내 공명 어빌리티 중 일부가 봉인된 달의 팔찌야. 내가 예언자가 될 때 선배한테서 받았어. 엄청 소중한 팔찌니까 잘 보관해야 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없는 동안 잘 부탁할게. 날 대신해서 너랑 아우구스타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뭐야, 갑자기. 혹시나 하지만 올해는 안 잘 거니까 너랑 아우구스타, 너네 둘 다 날 버릴 생각은 하지도 마. 알겠지? 아우구스타의 상황을 확인하러 가보자. 하! 헷! 이미 캠프와 섬의 각 지역에 지시사항을 전했습니다. 방어 조치도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였습니다. 수고했다. 다른 소식이 있으면 바로 나에게 알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명령은 내렸어. 적어도 전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선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할 거야. 그리고 검은 해안과의 소통도 추진 중이야. 장관부는 리나시타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청 멤버와 미리 연락을 주고받았어. 사냥 기간 동안 검은 해안이 7 언덕의 중추를 이용해서 흑조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기로 했지. 대신 사냥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검은 해안은 7 언덕에게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어. 리나시타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청 멤버요? 그래, 복링이라는 소녀인데 아주 재밌고 인상 깊은 아이야. 복링이었군요. 아우구스타, 검은 해안과의 연락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는 검은 해안과 교류한 적이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 그럼 부탁할게. 상황은 대략 알겠어. 아이고, 우리 방랑자 사장님이 또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드셨구나. 어렵구만, 어려워. 그 뜻은... 설명해줄게. 요즘 중추에서 보내온 데이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상기스 사냥평원의 흑조도 느낌이 아주 쎄하고,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원래 7 언덕의 흑조는 만조 시기에 한두 번쯤 소란을 피우는 게 고작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사수를 부린 건지 갑자기 사람 모양을 갖추게 됐단 말이야. 내가 사장님들한테
테티스 시스템에 보고된 내용을 설명해줄게. 그 사람 모양을 한 신왕이라는 사악한 것이 지금 주파수를 미친 듯이 집어삼키고 있어. 흑조의 창조물은 물론이고 잠상이니 엘코니 에너지가 있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집어삼키고 있어. 여차하면 다른 삿된 것을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 까놓고 말해서 신왕은 일곱 언덕이나 라군나에게 직접 손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야. 아마 자신의 힘을 키워서 단숨에 관통의 쐐기를 차지하려는 거였겠지. 관통의 쐐기가 통제를 잃고 사냥 평원의 아래에 봉인된 흑조가 뛰쳐나오게 되면 리나시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재주가 있어도 피하기는 어려울 거야. 바람은 물 위로 흐르고 우레는 산 앞에서 움직인다. 사장님, 신의 한 수를 두셨는데? 내가 봤을 때 코로사우루스는 대열을 낚을 미끼일 뿐이고 사장님의 진짜 목표는 기선제압인 거야. 신왕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억누르려는 거지. 내 말 맞지? 그래, 맞아. 우주 만물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괴상으로 보면 사장님의 계획에는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단, 너무 순조로우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확실히 테티스 시스템 쪽에서도 사냥 도중에 좀 이상한 주파수를 포착했어. 그 주파수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변수 같은 거야. 정해준 운명보다 먼저 신앙을 형성시켰으니 원래 평화로웠던 정세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 이건 좀 더 봐야겠는데. 기의 움직임이 흐트러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 누군가가 일부러 천기를 가린 것 같아. 어찌되었든 간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지기 전에 신왕을 찾아서 녀석이 더 많은 주파수와 융합하는 걸 막아야 해. 그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야. 맞아. 신왕이 아무리 대단한 재주가 있다 해도 테티스 시스템의 눈은 피할 수 없어. 어디 보자. 지금은 주파수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있어. 상기스 사냥 평원의 동쪽인 것 같은데. 음기가 가시지 않는 걸 보면 전에 큰일이 나서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희생된 곳인 것 같아. 잠꼬대 마을. 알겠어. 내가 막을 수 있어. 장관님, 저도 함께 삼고대 마을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례한 청인 줄 압니다만 이번 여정의 위험도 모를 만큼 오만의 사가 아니라 단지 일곱 언덕의 전사로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곱 언덕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동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껏 수많은 승리를 거둬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만 합니다. 일리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일곱 언덕은 우리가 필요해.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맞는 말이네. 젊은 귀찮은 녀석이고. 일곱 언덕의 검투선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지. 높은 하늘을 나는 그리핀이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어찌 영웅의 날개 아래 어린 새가 되려 하겠는가? 장관님, 저흰 장관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좋다. 너희들의 각오로 일곱 언덕에 충성을 표했으니 나뿐만 아니라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영령들도 너희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함께 싸우기로 결심하였으니 나도 너희의 열정에 마땅한 보답을 주겠다.
자, 검을 들어라. 일곱 언덕을 위하여, 부르의 영웅의 이름을 위하여. 잠꼬대 마을은 사냥평원 아래층의 침식지에 있어 16년 전의 흑조의 침식으로 금지구역이나 다름없어졌지. 가자. 케루브가 우릴 데려다 줄 거야. 아비디우스, 안정 앵커를 준비해라. 잠꼬대 마을에 방어선을 세워야 한다.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침식지. 4년이 지나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다니. 여기가 왜 이 지경이 된 거죠? 이곳은 16년 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흑조의 피해를 입은 지역일세. 지금 이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도 운이 좋은 거야. 그럼 우리가 흑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일곱 언덕도 전사들이여, 두려움 때문에 전진하는 걸음을 멈출 순 없다. 우리의 뒤에는 더럽힐 수 없는 일곱 언덕의 영광이 있다. 16년 전 잠꼬대 마을의 비극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서 있으니까. 신왕은 우리가 쉽게 성공하지 못하게 막으려 할 거야. 녀석의 위치와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함부로 행동해선 안 돼. 장관님의 명령대로 잠꼬대 마을 주변에 안정 앵커를 설치하겠습니다. 장관님의 바람이자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잠꼬대 마을 외의 지역은 당분간 무사할 것입니다. 그럼 신왕의 행동 범위도 잠꼬대 마을 안으로 제한되겠지. 좋다. 마음껏 해보도록, 아비디우스. 방랑자, 이제 우린 신왕을 추적하자. 시간이 없으니 떨어져서 행동해야겠어. 그리고 다들 항상 침식된 조각상을 조심하도록. 조각상 같은 외형에 속으면 안 된다. 놈들의 노랫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키니 특히 주의하도록. 원래는 우리의 동료였던 용감한 검투사나 선량한 일곱 언덕의 백성들이었어. 흑조는 그런 죄 없는 자들의 의지를 침식시킬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육체를 자신의 수하로 타락시키지. 죽어서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야. 약속하겠어. 그 악의 근원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거라고. 난 아래층 지역에서 수색할게. 방랑자, 위층은 너한테 맡기도록 하지. 신왕의 행적을 발견하거나 다른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 신왕이 활동한 흔적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아. 복링,
혹시 그쪽에서 신왕의 자세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내가 한번 볼게. 사장님, 미안한데 그쪽 지역의 주파수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나도 잘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그 신왕 녀석이 삼킨 주파수가 한둘이 아니라서 전에 테티스 시스템이 기록한 주파수 샘플도 완전히 소용없게 돼버렸어. 귀찮게 됐네. 지금은 그 요괴가 우릴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 사전에긴 좀 힘들 거야. 사장님, 혹시 순수한 흑조 주파수를 얻을 수 없을까? 테티스 시스템으로 신앙과 흑조의 주파수를 비교해서 비슷한 주파수 그래프를 찾아내면 녀석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포포? 포포, 일어나봐. 왜 그래? 좀만 더 자고 싶었는데. 아까 먹은 게 아직도 소화가 덜 됐단 말이야. 미안해. 근데 우리 똑똑하고 용감하고 잘생긴 데다 또 마음씨까지 착한 포포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 말이야. 야! 괜히 쑥스럽게. 뭘 도와줘야 되는데? 빨리 말해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에 상대했던 그 검은 괴물이 어디론가 숨었거든. 그 괴물의 위치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내 코는 무지 예민하다고. 왜 그래? 여기 냄새가 좀 혼란스러워. 네가 말한 그 녀석이라면 나도 확신은 못하겠지만 엄청 희미하게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이 좀 이상해. 길잡이 조각상? 멀리서 온 여행자에게 방향을 안내하는 조각상인 것 같아. 7 언덕에서 본 적이 있어. 얼른 가보자. 여기야? 맞아. 바로 여기야. 이 조각상 오른팔이 없어. 그럼 조각상이 원래 가리키는 방향은 저쪽인가? 뭐 네가 길잡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런 거겠지. 뭔가 도망갔어. 아까 그 냄새야. 따라가 보자. 빨리 봐봐. 그 녀석이 저쪽에 있어. 없어졌어. 이상한 조각상들 사이에 숨은 건가? 이 노래 조각상들이 부르는 건가? 아마도 아우구스타가 말한 침식된 조각상일 거야. 이 노랫소리는 안 돼. 다가갈 수가 없어. 분리의 힘으로 흑조의 영향에 대항할 수 있을지도 몰라. 조심해! 효과가 있었어. 엎대기지. 성공했어. 아직
심판은 내가 하지. 우와, 치사하게 잔상에 숨어 있다니. 걱정 마. 잡을 수 있을 거야. 없애주지. 엿! 베어주지. 불어라. 아니지 않아. 심판은 내가 하지. 베어주지. 효과가 있었어. 다른 잔상한테로 도망쳤어. 그것이 붙은 잔상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일단 다른 잔상부터 처리하자. 아니지 않아. 심판은 내가 하지. 이젠 못 도망가겠지? 여기까지야. 옷자락 같은데 검투사가 남기고 간 건가? 근데 이게 왜? 그 천 조각에 아주 강력한 주파수가 남아있어. 네가 말한 그 희미한 주파수야? 뭐랄까, 그 냄새가 묻어있는 것도 맞긴 한데 이 주파수가 훨씬 더 센데다가 조금도 지지 않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야. 괴물이랑 싸우는 용감한 검투사처럼. 그래. 이걸 보니까 아까 본 길잡이 조각상에 없어진 오른팔이 생각나. 그 조각상의 소매 끝이 부서진 것 같았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그 조각상 쪽으로 가볼까? 새로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엔젤, 정복이 아닌 은혜로 얻은 힘이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강한 힘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나의 검이 어디로 향할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은혜는 사양이야. 아우구스타, 제 쪽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았어요. 위치는 단말기로 보냈어요. 기다릴게요. 알겠어. 바로 갈게.
지난날 투쟁의 소리가 바로 나의 불굴의 증명이다.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여행자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어둠 속에는 오직 망각과 진실만이 잠들어 있다. 이 느낌은 소노라야. 왜? 그 희미한 냄새가 좀 뚜렷해졌어. 잠꼬대 마을에서 흑조와 사투를 벌였던 검투사의 주파수가 죽은 후에도 흑조의 침식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구스타, 여기에요. 이건 소노라인가? 내가 설명해줄게. 그러니까 나랑 방랑자가 그 새까만 괴물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녀석의 냄새가 여기. 그러니까 소노라에서 난다는 걸 알게 됐어.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같은 냄새는 아니야. 뭔가 모호하면서도 은은하달까? 검은 해안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잠꼬대 마을과 신왕 그 자체 두 가지 주파수 모두 아주 복잡한 상태예요. 신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면 검은 해안을 도와서 순수한 흑조의 주파수를 찾아야 돼요. 원래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포포가 큰 도움을 줬어요. 내가 식은 죽 먹기라고 했잖아. 이 친구는 아스포델 평야에서 우리를 도와준 그 에코 친구인가? 고마워.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다. 에코로선 확실히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널 믿기로 했으니 너의 일에 관해서는 더 묻지 않겠어. 동료끼리는 말이 필요 없으니까. 이것 좀 들어봐. 나를 거치는 자, 빛나는 진급의 길로 향하고, 나를 거치는 자, 더 없는 행복의 영원한 도시로 향한다. 내게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가사가 엄청 심오한데. 소노라, 넌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지? 들어가 보자. 여긴 잠꼬대 마을? 아니,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과거의 잠꼬대 마을이야. 정확히 말하면 흑조의 그림자에 얽힌 검투사 마을이다. 아우구스타, 여기 보세요. 과거에서 온 주파수일까요? 가보자. 우리를 도와 단서를 찾아줄지도 모르니까. 오늘 오크나무 동굴에 안 왔었지? 같이 마네스의 깊은 곳을 탐험하기로 했잖아. 설마 이번에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러 갔던 건 아니지? 미안해. 오토가 다쳐서 필루 아저씨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도우러 갔는데 그만 깜빡해버렸네. 그래. 근데 왜 다들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너한테 부탁하는 건지 몰라. 우린 아직 어리잖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왜일까? 뭐 만주 시기도 곧 다가오는 데다 엄마 아빠도 사냥 준비 때문에 정신 없으시니까 필로 아저씨의 대장간이 제일 바쁘긴 할 거야. 우리가 오크나무 동굴에서 마네스의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로사 할머니 이야기처럼 영웅 여왕의 속삭임도 듣고 엄청난 공명 어빌리티도 얻을 수 있을 텐데. 나도 사냥터에 갈 수 있다면 엄마 아빠도 덜 힘드실 텐데. 그치만 내가 보기에 엔젤은 이미 충분히 강해. 가끔 난 내가 엔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 나한테는 타고난 공명 어빌리티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빠도 그러셨어. 검은 잘 다루지만 공명 어빌리티는 그저 그래서 검투사가 될 제목은 아니다라고. 그저 그렇다고? 말도 안 돼. 손 좀 줘봐. 손에 성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손 달라니까. 왜 그래, 갑자기 어색하게. 이건... 안 되겠어. 나 필로 아저씨한테 갈 거야. 이거 딱 봐도 대장간에서 된 거잖아. 내가 한눈 팔아서 그래. 아저씨 잘못 아니야. 내가 필로 아저씨한테 그랬거든. 내가 일을 좀 더 빨리 끝내면 안 쓰는 녹슨 검들을 빌려줄 수 있냐고. 로사 할머니가 그랬잖아. 2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어야 마네스의 깊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우린 아직 검이 없으니까 목숨 1개가 부족하잖아. 너 진짜 못 말린다니까. 맞아. 16년 전 흑주가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야. 자꾸 날아다니는 녀석이네. 또 나타났어.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 길을 안내해 주려는 것 같다. 따라가자. 저쪽 허상에서 멈췄어. 여기에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이거 로사 할머니가 우리한테 준 사탕이야. 엄청 달아. 많이 가져가. 있잖아. 로사 할머니가 해준 마네스의 깊은 곳 이야기. 정말 진짜일까? 영웅의 왕의 속삭임이 들린다면 오크나무 동굴의 힘으로 형의 다리를 치료해달라고 해도 될까? 엄청 강한 공명 에너지라면 형도 예전처럼 다시 대단해질 수 있을 텐데. 어른들이 그랬거든. 이번 흑조는 엄청나게 사나울 거래. 그럼 형의 다리도 영원히 낫지 못할 거고 검투사도 되지 못할 거야. 그럼 오크나무 동굴에 가서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때? 자, 이 검을 가져가. 하지만 나중에 필로 아저씨한테 꼭 돌려줘야 돼. 넌 우리랑 같이 안 가? 남은 검도 없을 텐데. 검이 없으면 마네스의 깊은 곳까지 못 가잖아. 괜찮아. 다음에 가면 되지 뭐. 다음엔 내가 다른 사람 목까지 더 많은 검을 가져올게. 방금 그 여자의 목소리 왠지 익숙해. 어디서 들어봤더라? 지금은 다른 돌파구가 없으니 일단 가서 확인해보자. 여기에도 과거의 허상이 있어요. 찾았어! 저쪽이야! 있었어야 했는데 넌 절대 상상도 못할 거야. 소리가 계속 끊겨서 잘 안 들리는데. 방랑자! 그 날아다니는 녀석 뭔가 이상해. 왠지 방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 근처에 방해하는 나쁜 녀석이 있는 게 느껴지는데 도무지 안 보여.
그러니까 꼭 우리랑 그 녀석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아. 길잡이 조각상. 여기 나타난 게 우연은 아닐 거야. 길잡이 조각상이 우리를 소노라로 들어오도록 인도할 수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가는 길도 인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소노라의 밖에 있을 수도 있으니 길잡이 조각상을 이용해 소노라에서 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해볼 만해. 우와, 진짜로 소나라에서 나왔어. 생식된 조각상이야. 역시 저게 원혼이었어.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생식된 조각상을 처리했으니까 이제 문제 없겠지? 소노라라. 우와, 날아다니는 녀석이 안정됐어. 화상적. 그 자리에 너도 있었어야 했는데 엔젤, 넌 절대 상상도 못할 거야. 난 그냥 몇 바퀴 빙글빙글 돈 게 다인데 앤리크가 자기 혼자 어지러워하다가 넘어졌거든. 게다가 부딪혀서 앞니까지 빠졌지 뭐야. 약바르게 가만히 있어. 얼굴에 멍까지 들었으면서 피는. 말해봐. 앤리크 그 녀석은 왜 건드린 거야? 이렇게 다쳤으니 뭐 하면 또 못 가겠네. 아니다. 어차피 가봤자 이번에도 동굴에서 아무것도 못 찾겠지. 앤리크가 자기보다 더 어린 애들만 골라서 괴롭히고 있잖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다른 사람 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꿇어보라고. 갑자기 화를 낼 줄은 몰랐지만 이기지도 못하면서 센 척은. 너답긴 하네. 있지. 사냥터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엄마랑 아빠도 벌써 며칠째 집에 안 돌아오시고 있어. 마을 분위기도 안 좋고 거기다 빌려온 검도 필로 아저씨한테 돌려드려야 하니까 당분간은 마네스의 깊은 곳에 못 갈 것 같아. 괜찮아. 만조 시기가 지나길 기다리지 뭐. 뭐야? 이렇게 빨리 납득한다고? 아쉽지 않아? 우리가 진짜 그 속삭임을 듣고 전설 속 최강의 힘을 만나게 된다면 진짜 영웅의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영웅의 왕이라. 설마 관심 없는 거야? 마을에서 영웅의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야. 영웅의 왕이 되면 예언자 언니들의 말대로 흑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맞아. 분명 아주 대단한 사람일 거야. 그러고 보니 우리랑은 너무 먼 얘기 같네. 아니면 사람들한테 웃음을 가져다주는 사람일지도 모르지. 흑조가 사라지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할 거니까. 단순하게. 그럼 아우구스타는 이미 해낸 것 같네. 아니다. 앤리크처럼 나쁜 놈들을 웃게 하는 건 빼고. 아우구스타. 그래, 바로 나야. 이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군. 어린 시절에 한 바보짓은 대충 넘기려고 했는데. 잠꼬대 마을. 그러니까 파비아눔이 당신의 고향인 건가요? 맞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이런 식으로 내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궁금한 게 있는데. 마네스의 깊은 곳과 오크나무 동굴에 관해서 말이지.
과거에는 파비아눔이라는 이름이 명예를 상징하던 때도 있었어. 그때 이곳은 흑조에 맞서는 최전선이었지. 영웅의 왕 파비우스, 아틸리우스, 그리고 발레리아가 7 언덕을 위해 발을 들인 곳이 바로 여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중에 영웅의 왕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영웅의 왕이 고대 문명의 유적, 마네스의 깊은 곳을 통과하는 모험 이야기였어. 전설에 따르면 2개의 목숨, 즉 너와 네가 지닌 것만 있으면 마네스의 깊은 곳의 문이 네 앞에 열린다고 해. 지금까지도 영웅의 왕의 속삭임은 그 은밀한 지하 세계에서 맴돌고 있다고 하지. 그래, 속삭임.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영웅의 왕에 버금가는 공명 어빌리티를 얻을 수 있게 이끌어준다고 굳게 믿었어. 마네스의 깊은 곳으로 통하는 오크나무 아래의 동굴은 아이들끼리 입에서 입으로 퍼뜨리는 이야기일 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안타깝게도 나의 고향은 영웅의 왕을 맞이하지 못했고 그 후로 파비아눔은 7 언덕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잠꼬대 마을로 바뀌어버렸어. 그 당시 파비아눔 사람들은 7 언덕 성의 지원조차 받지 못했고 나중에 성 안의 검투사 선배에게 듣기로는 파비아눔이 궁지에 몰린 그날 아침 원로한 사람들은 저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 파비아눔을 파멸시킨 건 흑조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탐욕만 부리는 쓸모없는 사람들일지도 몰라. 미안. 갑자기 한탄을 해서. 그래. 나도 윤호처럼 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찾아야겠어. 그런데 왜 소노라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까? 우리를 도와서 그 순수한 흑조의 주파수를 찾아주려 하는 게 아닐까? 점점 뚜렷하게 그 기운이 느껴져.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흑조의 흉폭한 침식도 정복하지 못한 영혼이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해준다고? 그 집념은 내가 기억해두지. 내가 직접 가서 그 진실의 무게를 목격하겠어.